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새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나누었던 주제 중에서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신다면, 항상 여쭈어보는 것이, 도대체 하루에 영상을 얼마나 봐야 하나요? 라든지, 그리고 책을 도대체 몇 권을 읽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영상들 많이 촬영을 해왔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얼마나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딱 커리큘럼을 이렇게 딱딱 맞게끔 이제 정해주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실 때 뭔가 안정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뭐 옳다 나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방금 좀 성향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숫자에 많이 이제 얽매이는 엄마표 영어는 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리딩 레벨이라든지, 얼마나 뭐 하루에 몇 권을 해야 된다 라든지, 혹은 시간을 아주 칼같이 막 지키는 그런 엄마표 영어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오늘 아이가 즐겼던 콘텐츠가 어떤 것이었지? 우리 아이는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이라든지, 아이가 오늘 즐겼던 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 그 내용이 저한테는 좀 의미로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이제 판타지 중에서도 이런 판타지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사랑 이야기 나오는 걸 좋아하네? 라든지, 이렇게 학교 이야기 이런 거 나오는 이 스토리를 우리 아이가 즐기는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엄마표 영어를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딩 레벨,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이렇게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제가 진행했던 엄마표 영어는 이렇게 뭐 레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칼같이 떨어지는, 뭔가 하루에 지켜야 할, 뭐 시간, 그리고 권수, 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엄마표 영어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적인 엄마표 영어였다라고 자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레벨을 뭐 얼만큼이나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가 너무 뭐 독서의 단계를 막 나누어 가지고 어디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그것보다는, 이 책이 내 취향인가 네, 그리고 내가 정말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독서 취향과 어떤 독서를 하게 하는 그런 동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엄마표 영어가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될 수 있으려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이가 즐기고 좋아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언젠가는 이제 또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도 하시고, 뭔가 성과가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성향이 이제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기는 하는데, 이제 옆집에 어떤 엄마를 보면 굉장히 우리 아이가 몇 등을 하는지에 너무 굉장히 많이 초조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막 이렇게 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은 어떤 것이냐면요, 아이가 뭔가 이렇게 성과로서 증명을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결과가 중요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 거죠. 또 이제 아빠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가 나의 어떤 이제 그 엄마 아빠로서의 정체성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어떤 존재,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뭐 성적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결과에 굉장히 몰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가만히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약간 자기애적인 그런 성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이의 결과가 나의 어떤 점수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그 성적이나 뭐 어떤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면서 아이들도 문제는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내가 뭔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내가 뭔가 이제 이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약간 그 루저인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이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나는 약간 뭔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아이,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성향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도 그런 걸 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성적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영어를 즐기고 잘하는데 점수가 자기보다 높은 아이가 나오면 나는 영어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절대로 아이에게. 근데 아이가 이런 생각을 왜 갖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교육이 이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이 점수와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이제 분류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가 지내다 보니까 내가 저 아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나는 잘 못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놀라서 아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가 생각하는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에 대해서 숫자로 자꾸 규정하고 결과를 지향하는 이런 철학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난무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우리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이 뭔가 성과주의적,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철학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설사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또 서열을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이들이 또 언젠가 취업을 하게 되어도 굉장히 좋은 회사에 가면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거기에서도 또 서열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언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엄마표 영어보다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마인드에 대한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런 어떤 숫자나 점수 그런 것들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교육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내 아이가 현재 즐겁고 행복하게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싶으신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그런 부모들이 점차 많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교육도 그때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목표, 저 개인적인 목표는 그런 부모님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과지향적인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신다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을 역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 화살을 한번 돌려보시면, 금방 생각을 고쳐먹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권이나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면,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청소를 몇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예, 그리고 나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예, 그리고 나는 결과로서 내가 뭔가 사업적인 면에서 내가 뭐 얼마나 많은 큰 성과를 내어야 된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이들이 느끼는 그 압박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긴 과정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배움을 즐기는 아이들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이 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현재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은 여러분 자신이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초반에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이제 추상적인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우리 집만의 어떤 영어 학습 혹은 교육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